안녕 안녕 친구들, 마키 GSM과 특별한 이야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친구들하고 이번에 만나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수학,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수학 도대체 왜 할까? 이 내용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쌤이요, 중학교 때 수학쌤한테 진짜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도대체 수학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래. 쌤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나는 수학을 완전 싫어했지. 그냥 하면 하는 대로 점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뭐. 근데 실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그 사칙 연산을 하면서 보통 방정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이런 것들로 모르는 수를 표현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X 또는 Y 이런 문자로 표시하면서 배우잖아요. 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쉬운 내용들을,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실 뭔가 되게 대단한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 생활에서 하는 기본 사칙연산, 네모, 세모 쓰는 그 사칙연산, 그거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아니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계산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배우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형은요? 통계는요? 경우의 수는요? 이런 거 언제 써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어디 가서 직육면체 건널비 안 구해도 되는데요. 저는 어디 가서 경우의 수 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요, 꼭 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수학을 다 써먹는다 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자, 선물 상자를 포장할 때 물론 넓이를 다 재면서 딱 맞아떨어지게 재단해서 포장을 하진 않습니다. 남으면 좀 어때요?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거고, 저는 포장 안 하니까 포장 못 해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도 모르게 수학이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세상이 수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둥! 증거를 대두죠. 자, 증거 1. 나도 모르게 하는 수학. 자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남친하고요. 아니면 내가 남학생이면 여친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워터파크를 갈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와! 이제 예쁜 수영복을 입을 거야. 멋있는 수영복을 입을 거라든지. 내 목표는 적어도 2kg를 빼고 싶어. 물론 날씬한 친구들은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쌤은 그 워터파크를 갈 때마다 뭔가 2kg를 빼고 가고 싶더라고요. 자, 근데 남은 기간은 일주일. 사실 막연하게 굶을 수도 있습니다. 쫄쫄 굶어서 일주일 안에 2kg 뺀다? 몸무게 자체로 빠지는 건 우습습니다. 근데 수분만 빼면 되거든요. 날씬한 친구들 진짜 공감 안 갈 수도 있어. 근데요, 이게 뭔가 그 다이어트를 염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kg를 굶고 뺀다? 에이, 다이어트는요, 평생 숙제가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4kg 쪄요, 나중에. 이왕 뺄 거면 수분 2kg 빼지 말고 체지방 2kg를 빼면 좋죠. 몸속에 있는 진짜로 그 지방이요. 자, 체지방 1g을 빼려면 몸에 있는 수분 있죠? 몸에 있는 물이요. 이런 거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7.7kcal를 소모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2kg을 빼야 된다. 자, 체지방 2kg이다 라고 하면 1g에 2000배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7.7kcal의 2000배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 계산하기 귀찮아요. 그러니까 약 15,000kcal를 소모해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쌤이요 7.7 곱하기 2000 있잖아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요
15,000으로 그냥 어림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어림 한번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내가 잠자고 공부하고 뭐 생활하는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15,000kcal를 소모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 들어가 보죠. 한 400kcal나 500kcal 정도 소모하는데 대략 뭐 산보를 1시간 30분, 아니면 빨리 걷기 1시간, 댄스, 수영 이런 거 40분, 필라테스 1시간, 달리기 30분 이런 거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아니,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아주 친구랑도 좀 놀아야 되는데 시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하지? 운동은 가장 적게 시간이 드는 달리기로 임팩트 있게 한 30분 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자, 그럼 달리기 30분, 하루에 달리기 30분씩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한 2,800kcal에서 3,500kcal 요 정도 요 정도를 일주일 동안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에요 15,000kcal를 소모해야 되는데 대략 요 정도를 소모한다면 2,800에서 3,500 정도? 자, 요거 우리 쉽게 한 3,000 정도로 잡아봅시다. 대략이요. 여기서 또 쌤이 계산하기 쉽게 대충 어림을 하죠. 자, 그럼 나머지 12,000kcal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여기서 식이 조절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만 진짜 완전히 성실하게 해가지고요. 살 빼면 진짜 죽어요. 너무 힘들어. 12,000kcal를 일주일 동안 줄여야 됩니다. 그죠? 소모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 내가 7로 나누면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 1,700kcal 정도를 소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운동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자고. 성인이요. 하루에 여자 기준으로 하루에 2,000kcal, 남자는 2,500kcal. 자, 이 정도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1,700kcal나 덜 먹으라고? 뭐야, 이거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체지방 2kg을 뺀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무게만 2kg 빼는 거랑 좀 달라요. 완전히 체지방 2kg 빼는 거랑은 달라요. 자, 체중 2kg 이 안에는요, 몸 안에 있는 수분, 근육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에서 그냥 2kg 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빼기 쉬워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그 목표 체지방, 순수 체지방 2kg을 목표로 두고 사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녁 식사에서 샐러드로 뭐 대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루에 1,700kcal 요 정도로 소비하지 말고 한 하루에 600kcal 정도만 낮춰도 일주일이면 4,200kcal 정도로 낮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수 체지방 그 자체가 1kg이나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쌤이 근데 진짜 해봤다. 사실적으로는 이 체중 자체는요. 2kg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알겠죠? 여학생들은 좀 혹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도 수학이에요. 자, 그러면 증거 2. 수학 때문에 재밌고 편한데? 뭐가? 쌤이요. 평소에 지도를 엄청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요. 시간이 났다 하면은 VR 테마파크 있죠. 그냥 VR방 말고 테마파크요. 몸으로 타가지고 막 하는 거 너무 재밌어. 여기도 진짜 많이 가고요. 쌤이 그 하늘을 나는 게 꿈이다. 근데 내가 비행기 타는 거 막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늘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VR 테마파크 가가지고 하늘 자전거 타가지고 시간 안에 막 통과하고 이런 거 엄청 잘해요. 마리오 카트도 타고 막 그래요. 자, 위치조회 서비스, GPS, 3D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생겨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게요. 바로 그 허약했던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가 명상을 되게 자주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막 VR도 할 수 있었고요. 편하게
3D 영화도 볼 수 있었고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가요 명상을 하다가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파리가 막 날아다녔대요. 이 파리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의 위치는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천장에 바둑판 무늬를 그려냈대요. 자, 그래서 그 천장에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에다가 X축, Y축 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게 바로 좌표평면의 시작이에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좌표평면. 자, 그러면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요, 사실상 그래프와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이 탄생하면서 그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 표현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G축, Z축이라고 해야 되나? G축. 자, 요게 더하게 되면 공간에 떠 있는 것까지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무심결에 파리 한 마리 위치를 잡아주려고 했던 그것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이러한 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재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진짜 VR하면서 데카르트 아저씨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나 몰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는 좌표가 필수예요. 자, 요즘 3D 애니메이션 그 정교한 움직임 있죠?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비교가 안 돼요. 3D 애니메이션은 진짜로 그 움직임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막 생동감 있고 그러죠? 자, 이런 만화는요. 이제 나중에 고등과정이나 이런 데 가면 배울 거지만 삼각함수, 뭐 미적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그냥 우리는 뭐 보는 사람 입장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수학에 있어서 이런 만화는 뭐 보는 거고 내비로 어디든 편하게 가는데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좀 이기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만화도 보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마. 사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냐고요? 내가 안 하고 남이 하면 그 만화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예전부터 누구나 다 배워왔고 누구나 다 수학을 해왔기 때문에 좀 싫어도요. 싫어도 다 누구나 배워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이 발전하고 수학을 할 수 있고 만화가 발전하고 지도가 발전하고 그쵸? 그러게 해서 우리가 VR도 할 수 있고 3D 영화도 볼 수 있고 지도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쵸? 모든 게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하면 남도 하겠어요?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학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증거 세 번째. 아니 요렇게 나올 줄이야. 게임에서 만나니까 더 쉬운 수학. 마크하는 친구들 많죠. 마인크래프트요. 자, 지도 만들면 축척이라는 거 나와요. 그쵸? 좀 마인크래프트를 그냥 대충 하는 친구들 말고요. 약간 깊게 들어간 친구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척이라는 게 중학교 개념으로 나오고요. 시험 문제로도 나옵니다. 자,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축소해서 표시했을 때의 축소한 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해요. 자, 초등과정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축척 이거 뭐지 할 수 있지만 이거 줄인 비율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알아둘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거리가요 2예요. 근데 지도에다가 1로 표시했어요. 그럼 이거는 1대 2라고 해요. 만약에 초등과정 3학년 이상의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축척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마크에서요. 축척의 내용에서 뭐 한 번 확대, 두 번 확대, 세 번 확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확대하면은 이만큼, 두 번 확대하면 이만큼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중학교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아니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네. 그냥 생활도 아니고 게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근데요 사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니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임에서조차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이렇게 수학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크라는 직육면체 세상 속에도 빠져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직육면체? 뭐야 네모상자 모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 처음 마인크래프트 모양 보고 와, 저 모양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고 물건이고 모든 모양을 다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야 직육면체 그쵸? 자 그렇게 수학 세상 속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증거 4번째. 잔머리 굴리기. 수학을 통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자, 잔머리를 굴릴 수 있다 또는 굴리고 있다. 재밌게 말해서 잔머리 굴리기지 뭐 사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사고에 최적화를 해주게 해줘요. 자, 우리 친구를 만나러 가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자, 지금 내 눈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쭉 직진하면 출구예요. 근데 같은 층, 지금 내가 왼쪽으로 100m 가면 화장실이야. 근데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나가서요. 친구 만나는 그 도착 지점 있죠. 목적지요. 그 길로 쭉 가요. 그럼 200m를 가면은요. 화장실이 있어요. 참고로 가는 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100m 가면 뭐 있다고요? 화장실이 있다고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 100m 화장실, 앞으로 가면 200m 화장실. 나 화장실 어디 가지? 그러면 별 생각 없이 아니 100m가 더 가까우니까 100m 떨어진 화장실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생각해봐. 아니 내 친구 저기 앞에 있다니까. 앞에 있다고. 왼쪽에 말고 앞에요. 친구를 만나는 목적지의 효율성만 보고 간다. 그러면 200m를 뚫고 앞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 참을만 해요. 화장실을 가는데 조금 참을만 하다니까. 터질 것 같지 않아. 그럼 좀 참고 앞으로 가자고요. 자, 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에스컬레이터의 속력과 내 속력을 더해서 실제 내가 힘을 들이는 에너지는 200m만큼 들이지 않아도 200m만큼 도달해 있어요. 그쵸? 심지어 나 200m 앞에 있는 화장실 오케이 거기까지 200m만큼 가는 에너지 안 들이고 도착해서 볼일까지 볼 수 있다니까? 내 속력을 더해서 그렇게 내 속력과 에스컬레이터의 속력까지 더해서 쉽게 도착했는데 볼일도 봤어? 자, 근데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 100m 떨어진 곳 그곳을 간다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100m, 오기 위해 100m, 200m 움직였어요. 나의 힘으로만. 볼일만 빨리 봤을 뿐. 자, 그리고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친구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수학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 효율성까지. 왜 하지? 하면서도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최적의 방법을 찾고 최대치를 끌어내요. 쌤이 그냥 가벼운 예로 화장실을 간 걸로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른이 됐어요. 사업적인 거래를 해요. 막 중대한 결정을 해요. 분명히 수학적 사고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니, 구해줍니다. 살려줘요. 지혜쌤이 원래는 수학 도대체 왜 할까라는 걸로 그냥 한강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한강으로. 근데 진짜 이 세상은 수학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1탄까지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2탄에서는요. 좀 더 미래 세계하고 연결해 볼게요. 미래 세계, 로봇. 지금 현실 세계는 나도 모르게 이 수학에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 수학을 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래도
그래도 이때까지 수학을 좀 한 덕분에 효율적 결정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결정을 할 거고 앞으로 더더는 최대치를 끌어낼 거구나 라고 하는 좀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성공. 이제 2탄에서 봅시다. 꼭! 알겠죠? 2탄에서 만나요.